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명중 작가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법원 그 영국 법원 그 가발 하얀색 가발 이렇게 막 된 순 귀족처럼 하고 막 롭 입고 막 이렇게 영국 영어 써가면서 막 법정 영어 써가면서 거기서 제가 그걸 알아들었고 데스크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영국 도착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기자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전달 못하면 못하니까, 회사에서 이제 회사 일을 더 이상 못 받으니까. 네. 그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잘 도와줬나 봐요. 네, 잘 도와줘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저 사람이 피의자고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영국 그 기자들이. 네. 그거에 대한 그런 그 감사함이 되게 많아요. 예. 네. 또 일례로 제가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풀타임 잡을 잡았어요. 그 프레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 영국 메인 통신사예요. 미국에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가 있듯이 영국엔 프레스 어소시에이션이 메인 통신사인데 거기서 이제 잡을 잡아서 그때도 사진 쪽으로. 네, 이제 사진 기자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풀타임 오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거는 뭐 영국 최대 통신사에서 그렇죠. 잡을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줬으니까 무슨 뭐 워크퍼밋 같은 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홈오피스에서 영국 내무부에서 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리젝트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직업이 독특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사진이라는 직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영국 법상 그 직원을 고용할 때 자기네 나라 사람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영국 사람을 찾고 왜냐면 무슨 이 사람이 특별한 그 스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면 영국 내에서 사람을 찾고 영국에서 이 사람을 못 찾을 경우에 EU, 유로피언 유니언 내에서 찾고 거기도 없으면 그 EU 밖에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진 기자인데 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왜 코리안을 쓰느냐? 영국에서 먼저 찾아라. 그렇게 해서 그 리젝트 된 거예요. 그 난리가 났지. 저도 난리가 났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진 기자들, 신문 기자들, 신문 편집장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 나는 알지? 내가 이번에 프레스 어소시에이션에 취직이 됐잖아. 근데 그 영국 그 홈오피스에서 내 그 어플리케이션을 리젝트를 했다. 너 나를 위해서 편지를 좀 레퍼런스 레터를 써주겠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 60통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필을 한 거예요. 봐라. MJ 킴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거 갖고서 이 사람을 우리는 하야하는 이유다. 해갖고 어필해서 저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좀 많은 영국에 살 때 그쪽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럼 사진 작가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왜 한국에서 큰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에 어떤 큰 뭐 한국도 큰 뭐 신문 언론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진 작가가 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유학생이 영국으로 가서 근데 거기서 전공도 안 하셨는데. 그렇죠. 안 했는데 이렇게 사진 작가로 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이 뭘 보고 뽑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한국하고 그 영국하고 제가 피부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영국에서는 학위가 필요한 직종이 아닌 이상 학위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인 서전 같은 경우 뇌 수술한 사람들은 보겠죠. 근데 사진 작가, 사진 기자가 그죠. 꼭 무슨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야 사진 작가 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아니니까. 영국에서 사진을 한 15년 정도 이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너 어느 대학에서 사진 공부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포트폴리오. 네가 찍은 사진을 보여다오. 이 사진 좋다, 이 사진 나쁘다. 너의 포트폴리오 갖고 우리 회사에 일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몇 군데를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그러니까는 그 작은 에이전시에서 있다가 조금 더 큰 에이전시로 갔고, 조금 더 큰 에이전시에서 있다가 조금 큰 신문사로 갔고, 조금 큰 신문사에 있다가 아주 큰 신문사로 갔고, 그리고 영국 통신사로 갔고, 그리고 영국 통신사에 있다가 게티 이미지라는 그 글로벌 통신사로 옮겨가고, 그 옮겨가는 동안에 모든 거를 제 포트폴리오 사진을 보고서
결정이 된 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직을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처럼, 한국도 인맥이 있고 또 학맥이 있고. 한국에서는 근데 입사 공고를 낼 때, 뭐, 대졸, 뭐, 2년제, 4년제, 그리고 나이는 어느부터 어디까지, 뭐, 그게 되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던 자격 조건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있을 수 못 왔죠. 그렇겠네요, 정말. 예. 근데 영국에서 그 보는 그 기준이 맞는 것이 사진 작가인데 그렇죠. 사진을 봐야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볼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한국적인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사진만 잘 찍고 그 사진이 어필이 되면 충분히 작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알고 만났던 뭐 로이터 통신이나 AP 통신이나 많은 기자들, 사진 기자들 가운데 대학 나온 기자들 뭐 몇 명 몰라요. 네. 서로 뭐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죠. 거리 자체도 안 되니까. 예. 아까 직장 여기 저기 이제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옮기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게리 이미지라는 회사가 되게 유명한 회사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가요? 회사 같은데요, 저는. 근데 그게 영국 발음은 게티 이미지고 미국 발음은 GETTY 그 게리 뮤지엄하고 같은 그 게티 이미지.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미지에 관련된 가장 큰 부분을 맡고 있죠. 예. 이미지를 맡고 있다니까 그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건가요? 사진 자료 자체도 많고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많은 회사들을 그 게티 이미지에서 다 샀어요. 그래서 큰 회사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뉴스 피드도 하고 거기다 사진 자료를 보내주고 그렇죠. 뉴스 피드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뭐 신문사, 잡지사, TV에 다 사진을 뿌리고 뿐만 아니고 뭐 스톡 사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진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체가 다 어떤 그것도 저작권이라고 하나요? 그 어떤 그렇죠.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진짜 언어도 뭐 잘 몰랐을 거, 안 맞았을 거고, 그다음에 문화도 당연히 달렸을 거고, 전공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삼중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사진 그 기술 하나만 가지고도 그게 이렇게 극복이 되시던가요? 그랬겠죠. 제가 사진 기술 말고는 다른 게 뭐 있었을까요? 뭐,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좀 있었으려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왜냐면 이게 작은 일에 충실을 하는 그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득 그 큰 일과 작은 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을까라고 저는 의심을 해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귀중한 일이고 그렇죠. 그거를 사람이 중과 경을 사람이 나눠 놓는 거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쓰는 사람과 판사와 사람이 보기에 판사가 더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길거리 쓰는 사람이나 판사나 똑같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그런 핸디캡들이 극복이 되신 거죠. 그렇죠. 핸디캡이 저한테 오히려 도움이 된 케이스가 됐죠. 왜냐면 이제 영국에서 촬영을 하는데 일단 영국 자체는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영어가 퍼펙트하지 않은 거가 일단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래요. 왜냐면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 스웨덴에서 온 사람 뭐 막 믹스돼 있으니까. 다 믹스돼 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네의 말을 하고 영어도 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난 스웨디시도 하잖아. 나는 얼마나 잘하는데. 너는 너는 영어밖에 못하잖아. 그러니까 좀 어떤 그런 좀 자긍심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런 사회에서 제가 이제 뭐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도 없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제가 좀 영어를 그 가운데서 좀 못하는 편이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양인인데 사진을 찍고 영어가 잘 안 되고 항상 웃고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에는 띄겠네.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연예인들하고 이제 1대1로 뭐 포트레이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포트레이 이제 촬영장에 연예인 있고 매니저 있고 그 홍보 담당 있고 헤어 있고 메이크업 있고 어시스턴트 스타일리스트 있고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제가 막 흥분해갖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영어가 막 빨라지니까 이게 제 억양이 막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배우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음악도 막 크게 틀어놓고 하니까 배우가 못 알아들으면은 이 매니저들이 긴장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막 듣고서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그렇게 촬영을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백인이었었으면은 이 자리에 안 있어. 지금 이 사진 못 찍고 있었을 그럴 수도 있었을까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자기의 단점이었지만 잘 그걸 활용을 해서 그게 또 더 어떤 장점으로. 예. 그러니까 이걸 내 단점을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디스어드밴티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다고 각인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디스어드밴티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네요. 내가 막 주눅 들고 괜히 그쵸. 그러면 그 네거티브한 에너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떳떳하고 내가 확고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나의 디스어드밴티지를 느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당하면 뭐 멋있죠. 멋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본인이 언제 내가 사진을 잘 찍는구나, 나한테 재능이 있구나 하고 느끼셨나요? 그게 아직도 사실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거가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과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찍어놓고서 내가 스스로 이쁘다, 잘 찍었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는데, 일단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건 조금 더 이건 이 부분을 더 잘했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후한 점수는 못 주는데, 거기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찍은 건, 좋은 것만 보이고. 근데 내가 그래도 사진을 잘 찍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폴 맥카트니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향력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비틀즈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50년을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그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제 활약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이도 이제 70이 넘으셨고, 그러니까 그분의 경력과 연륜과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굉장히 꿰뚫어 보실 거라고 보거든요. 안목이 상대해봤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정말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내노라는 사진 작가 누구든 호출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하고 지금 제가 8년째 일을 하고 있다는 거로 입증이 되는 거죠. 아마도 내가 그 일을 잘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사진을 바라보면 항상 부족한 게 보이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진이 너무 좋은데 제가 진짜 보면서 그 인물이 감사합니다. 워낙 뭐 스타들이니까 멋지기도 하시지만 잘 그 좋은 인물을 더 멋지게 포착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스타들도 그냥 일반인들이 찍어서 보면 되게 볼품 없더라고요. 잘 뭐 포장도 하고 그것도 각도나 조명 이게 좀 돼야지 나오지. 그래서 더 좋은 작가를 만나려고 그분들은 그게 돈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폴 맥카트니 그분은 그 작가님의 사진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 생각엔 사진을 좋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좀 인간적인 부분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저보다 사진 잘 찍는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넘버원,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절대 아니잖아요. 일단 제 사진 가운데 분명히 좋은 부분, 그분이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코드가 맞는 게 있을 거고. 일단 사진 작가로서 하이어 됐으니까 사진을 일단 좋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보다 사진을 더 잘 찍어주거나 뭐 저만큼 찍어줄 수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진 그 이외의 것, 어떤 인간적인 교류, 교감, 그런 것들, 매너, 네. 그런 것들이 더 그분한테 어필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찍으시면서 서로 좀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지셨나 봐요. 네. 일단 뭐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좋은 시간도 있고 웃는 시간,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분 자체의 스탠다드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분의 스탠다드를 맞추는 것 자체가 좀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특히 전 세계 있는 뮤지션들 가운데 이렇게 같은 포토그래퍼를 오랫동안 쓰는 사람들이 없는 게 공연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보는 사람이야 한두 번 봐서는 새로울 수 있겠지만 제가 그분 공연을 한 300회 정도 찍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럼 300회 가운데 그분이 무슨 댄스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똑같은 노래 기타 치시면서 똑같은 노래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그게 틀리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항상 다른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지루해 하시잖아요. 예, 공연은 똑같아도 사진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가 굉장히 많이 챌린지였었거든요. 네. 어떻게 같은 공연을 다르게 촬영해서 이분에게 새로운 사진을, 새로운 눈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네.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성공하셨으니까 그분이 계속 그렇죠. 같이 일하시는 거겠죠? 네, 그분이, 항상 언제쯤, MJ 그동안 수고했다. 이 말을 언제쯤 하실까? 항상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공연, 투어 작가니까 네. 그 공연이 있을 때면 이제 연락이 오고, 미리 1년의 스케줄을 아시겠네요? 보통 이제 보통의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 스케줄이 한 1년 반 정도에 나오는데, 네. 전 세계 유일한 그 폴 맥카트니 형 같은 경우는 네. 스케줄이 한두 달 정도 전에 나와요. 아, 그래요? 좀 뜻밖이네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왜냐면 워낙 그 변수들이 많아서 초대하는 데도 많고 막 그래서 스케줄 그 1년 정도부터 미리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없으셔갖고 많이 열어놓으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분이 뭐 음반 만드시면 음반 작업도 따라가고 어디 뭐 TV 출연하시면 TV 출연한 데도 따라가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말고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갖고서 좀 많은 경우 그분하고 뭐 백악관도 같이 가서 백악관에서 공연하는 뭐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같이 만나보고 버킹엄 팰리스에서 퀸도 만나보고 그분 갈 때 같이 가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그분 덕분에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겠네요, 진짜. 그럼 내가 좀 한번 폴 마카트니하고 전화 좀 한번 하고 싶다. 그럼 아무 때나 전화해서 통화가 가능하신가요? 그분은 가능하지만 저는 불가능해요. 네.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럼요. 큰 차이가 있죠. 저도 그분은 잘 아는데 그분이 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셨다고요? 네. 결혼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교회를 이제 영국 간 게 2005년도였고 교회를 2006년부터 다니면서 2009년도쯤에 어려운 시기가 한번 와요. 예. 그 시기가 뭐냐면 프리랜서로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 난 내가 사진을 전공한 적도 없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근데 제가 그때 막 큰 영국에서 그 4대 일간지 중에서 거기서 프리랜서로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 길이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네. 그게 한 2008년, 2009년도인데 그때 막 이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오는. 그때까지 저는 필름을 썼었는데.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고가였었어요. 근데 그 신문사 입장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쓰는 포토그래퍼가 있으면 여러 군데 어사이먼트 잡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진 찍은 걸 다시 안 갖고 들어와도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찍어서 그냥 보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영국 그 그 기자들 중에 프리랜서들 중에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그냥 이렇게 1, 2년 잠깐 맛만 보게 해주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한국 가서 디지털 카메라를 살 돈을 마련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네. 근데 돈은 안 생기고. 네. 그 정도로 비쌌었나요? 네. 돈은 안 생기고. 작가용 카메라니까. 그렇죠. 네. 돈은 안 생기고, 그리고 일은 계속 없어지고. 네.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방글라데시를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 거기서 막 사람들의 고통받는 막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막 흑백 카메라로 막 담아보고 싶은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도 그 학생교회 목사님이 오셔갖고 돈이 없으시거든요. 네. 근데 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제 교회에 이제 회의를 좀 하셔갖고 어렵게 이제 제 여비를 마련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진을 좀 찍겠다. 그 친구를 꼭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다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다 거지야 길거리에. 전 너무 신났어요. 네, 다 찍을 거리야. 다 찍을 거리야. 예.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막 문둥병자도 되게 많고 막 한센병자 막 많은데 사람들 다 행복한 거예요. 얼굴이 평화로워 보여요? 돈을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줘도 웃고 있고 돈을 안 줘도 웃고 있고.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저희 처음 숙소가 그 한센 병자를 관리한 봉사하는 그 단체 이제 숙소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맞아주시는 그 현지 분들도 그렇고 거기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그 밤에 잠자리에 딱 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동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목표가 그때까지는 술, 여자, 차, 부자 친구들 막 그런 거였었거든요. 걔네들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네. 빨리 성공해갖고 한국 가서 그런 애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야, 네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게 아닌 거야. 이 사람들 봐봐. 이 행복한 모습과 아무것도 없는데 편안한 모습과 이 모습들, 이 봉사하는 사람들 모습을 봐봐. 그게 정말 행복한 거야. 네가 바라봤던 게 행복한. 그러면서 거기서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야. 밤 한 5시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난 거야.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날 정말 깊숙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서 그때 저희가 단기 선교 동안에 큐티를 했던 게 느헤미야를 큐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큐티를 잘 하고 성경도 다 안 읽었을 때였으니까 그냥 근데 느헤미야 첫 구절에 그러니까 초반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성문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머리를 뽑고 옷을 찢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재건을 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느헤미야에게 딱 맞춰져 있을 때 왜냐면 주인공이 느헤미야니까. 근데 저는 하나니라는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 하나니가 누구냐면은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성문이 파손되고 다 성이 무너졌다는 걸 전해준 형제. 그 딱 한 번 나오는, 한 번, 2번 정도 나오는 그 이름이 저한테 눈에 탁 들면서, 내가 하나니가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사진을 찍게 한 이유가, 느헤미야와 같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숨어있는 느헤미야를 계속 찾아내는 게 내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신 거네요. 그러면서 그 전날 밤에 그 울음과 삶의 바뀜과 하나니와 그게 모든 게 이제 딱 퍼즐이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나는 인생의 11조 6년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했죠. 정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였던 지금 제 집사람이
미국 교포였는데 영국에 잠깐 교환학생으로 나왔다가 바로 미국으로 거의 들어가기 직전이었었어요. 네. 같은 교회 다니시면서? 네. 예. 그래서 뭐 한 불과 몇 개월 정도 교제하고 그 친구는 이제 나는 방글라데시 가겠다. 그 친구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네.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제 계속 상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글라데시 갈 수 있을까? 근데 저희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가고 싶고.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미국에 좀 올 수 있겠냐. 제가 돈이 없잖아요. 예. 비행기표 보내준 거예요. 와. 알아본 거죠. 근데 제가 비자가 없잖아요. 예. 직업도 없고 예. 학생도 아니고 예. 일하던 신문사에서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밀려갖고 일도 없고 예. 편집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실 미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좀 가야겠는데 좀 도와달라. 그때 이분이 나에게 쳐다보더니 편지를 MJ 킴이 미국에 데일리 텔레그래프를 위해서 취재를 간다. 네. 미국 대사관에서 이 사람에게 협조를 해달라. 네. 5년짜리 기자 비자가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 가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얘기가 돼서 방글라데시에 같이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미국에서 같이 살자가 아니고? 네, 같이 가자. 예. 그러면은 가려면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하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을 하고. 예. 그럼 그 결혼하신 아내분도 처음에 방글라데시를 처음 갔을 때 같이 갔던 건 아니었고. 그냥 제 얘기만 듣고. 예. 근데 이제 남자를 사랑하니까 따라가겠다는 거였잖아요. 선교에 대한 하트가 같이 있었던가요? 제가 갖고 있었던 제가 말해줬던 비전이 굉장히 그 사람한테 터치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가자. 네. 결혼해서 결혼 막 급하게 했어요. 막 몇 개월 만에. 급하게 막 했을 때 그냥 결혼. 아니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양가 이제 허락 뭐 된다 안 된다 그 허락 받고 결혼 급하게 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제가 집이 있었으니까 미국 살고 있으니까 미국으로 돌아와서 근데 못 가는 거예요. 그 방글라데시에 교회에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쪽 보내자. 좀만 기다려봐라. 예. 그런 사이에 저는 취직이 됐네요. 아까 얘기했던 영국의 프레스 어소시에이션에 네. 취직이 되면서 비자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계속 저를 못 보내주고 네. 그래서 영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예.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결혼은 방글라데시 때문에. 방글라데시 때문에. 실제 가지는 못하고. 네. 야, 또 그런 일이 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좀 노셨다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그 집사람한테 내가 술 먹는 건 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술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다 나는. 근데 처음 결혼할 때부터도 뭐 숨기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다 했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술을 먹었어요. 술 먹고 이제 집에도 좀 늦게 들어가고 한국 가면은 같이 좀 저녁 먹고 그러고 먼저 일찍 들어보내고 저는 한 새벽 한 5시쯤 들어가고.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걸로 사고 안 치는 거 아시잖아요. 괜찮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위안과 정당을 하고 그렇게 계속 살았었죠.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다시 얘기해 주시기 전까지. 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던가요? 어느 순간에? 주혜영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얘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미국으로 제가 이제 이민을 이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이제 ANC 교회를 소개를 받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네.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하다가 큰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다 이제 거치고 주영 목사님 통독 몇십일이었죠? 90일 통독 그 프로그램을 참가를 해서 통독을 이제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 통독이 뜨문뜨문 알았던 거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되게 좋은데 그러면서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가니 그 어두움이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는 것처럼 그 통독으로 그 성경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죄가 죄인지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죄였구나. 이게 그 전에는 아니라고 애써 생각하셨었는데 왜냐면 스스로 술 먹고 방탕하지 말라 그러셨지. 예수님도 그 혼인 잔치에서 와인을 만드셨는데 맞아요.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리고 저는
그 어떤 행동 규범이나 그런 거가 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성경에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 말고는 좀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에 맞춰서 막 껴놓은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네. 내가 지금 술 먹는 행위가 죄라고 이거를 누가 어떤 사람이 과연 결론 내릴 수 있냐는 거에 대한 퀘스천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성경으로 이제 결론 내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주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끊으셨구나. 네, 뭐 끊진 않고요. 많이 줄였죠. 네. 예. 네. LA로 이제 오시게 됐잖아요. 지금 LA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계기가 있었나요? 그리고 영국에서 잘 취직해서 네, 살고 계시다가 LA를 오셨잖아요. 일단 집사람 가족은 미국에 있고 제 가족은 한국에 있고 네. 또 영국에 저희만 있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미국으로 한번 이사 와서 살아보자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많이. 네. 그런데 이제 폴 맥카트니 경하고 일을 하면서 전 세계를 이제 계속 촬영을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직업이니까. 1년에 런던에 있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만 네.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저희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한번 다른 나라로 옮겨봐도 괜찮겠다. 다른 경험을 좀 해봐도 괜찮겠다.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람도 오케이 해서 원래는 뉴욕으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네. 유럽하고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기. 네. 그래서 뉴욕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LA에 그때 1월 달에 촬영을 나와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유럽은 겨울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춥죠. 1월 달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날씨는 뭐 정말 LA만한 데가 없죠. 우리가 왜 런던 날씨에서 뉴욕 날씨로 가냐. 우리 한번 LA로 한번 와보자. 네. 라고 해서 온 게 이제 5년째 되고 네.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오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뵙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서도 계속 1년에 반은 또 이렇게 아직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김명중 작가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저희는 질문 중에 네모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답변을 또 3초 내에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네. 자, 사진은 나에게 네모네모다. 삶이다. 네. 사진 작업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은 네모네모다. 포토샵, 리터칭, 포스트 프로덕션, 다 같은 말. 사진 후반 작업. 예. 사진 작가로서 나의 최대 장점은 네모네모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네모네모다. 무라카미 류의 무라카미 류의 소설들. 좀 약간 퇴폐적이긴 한데. 예. 네, 지금까지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네모네모다. 첫째 아이 출산 사진 찍었을 때. 직접요? 네. 예. 자, 아이들이 네모네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올바른 사람.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내에게 나는 네모네모한 남편이다. 말썽꾸러기 남편이다. 예. 네모네모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기적이고 남을 비하하는 사람. 예. 잘난 척하는 사람이군요, 결국. 잘난 척? 예. 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네모네모였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네모네모다. 부흥 8집.
예. 아니, 우리가 네모네모 질문 미리 안 드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라도 하신 것처럼. 빨리 하려면서요. 굉장히, 아니, 빨리 하란다고 그렇게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순발력이 있으시다. 빨리 하시니까. 시키는 대로.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으면 저 분명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 진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 많네요. 이거 빨리 하는 그 퀴즈입니다. 예. 뭐 사진은 나에게 삶이다. 또 맞는 얘기죠. 예. 답이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작업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그 후반 작업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보통 무슨 작업이에요, 그게? 일단 그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그 카메라에서 나온 그 사진에 제 톤을 집어넣고 그리고 좀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한 곳에 앉아서 막 오랫동안 작업해야 되는 거가 사진을 찍으면 왜냐면 이제 모델들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뭐 다리도 늘리고 막 뭐 티도 없애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다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광고나 또는 이렇게 무슨 연예인들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좀 약간 조금 더 그래픽화 돼가는 거죠, 사진이. 그렇죠. 더 좀 이상적으로 막 만들고. 근데 그런 작업들을 뭐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는 작가도 있지만 그 뒷부분을 잘 하시는 작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것도 전문직이에요. 그렇죠. 리터처들이 따로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작가님 직접 하시나요? 저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그냥 사진 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진에 제 도장을 찍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에 뭐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컨트라스트는 얼마큼이 들어가야 되고 뭐 사진의 색감은 이래야 되고 나만의 컬러가 그렇죠. 그거 작업을 하는 거죠. 분위기를 만드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광고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찍어서 이제 그 리터처들한테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늘리고 줄이고 이거를 다 하시죠. 그럼 뭐 나는 작가는 이런 의도로 찍었는데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 작가적인 자존심이